수학교육 연구의 끝판왕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박사님께서 보신 초등 수학 단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수학 자체가 생각하는 힘입니다, 인간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수학 지도하실 때 실천할 수 있는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때 교과서는 물론 수학도덕 같은 책을 잘 활용한 사람이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저희 아이가 수학이 싫대요. 초등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수학이 어렵다기보다는 시작이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9년간 여러분도 정말 잘 아시는 수학서죠. 수학 도둑을 집필해 오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등수학 딱 거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학 도둑을 집필하신 여운방 박사님을 모시고 초등수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운방입니다. 부모님들께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뵙지는 못한 분이신데 엄청난 분이십니다. 서울대랑 아이오와 조립대 졸업하셨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 카이스트 겸임교수, 그리고 시스템수학연구회 회장 등 박사님 이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신데요. 어떻게 보면 수학교육 연구의 끝판왕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박사님께서 보신 초등 수학 단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학 자체가 생각하는 힘입니다, 인간이. 옛날에는 수학을 셈본이라고 그랬어요. 셈. 생각하는 뜻으로. 그래서 공놀이하다 옆집에 유리창을 깼으니까 어쩔 셈이냐 하는 그런 생각, 또 그걸 해결하는 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셈본이었고, 그거를 수라는 낱말을 넣어서 수학, 또 학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학문처럼 돼서 아이들이 어렵게 되고 엄마들도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건강한 몸에 생각을 똑바로 하면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수학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죠. 수학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특히 1학년 때부터 숫자가 나오고 더하라 빼라 시키는 게 자꾸 나오는데, 시킬 필요도 없이 애들이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자꾸 풀어라, 답을 구하라 이런 명령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맨날 보고 듣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할 때 문제 풀어가 하는데 수학만 나오면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부담이 애들이 많고, 또 문제 풀으면 틀릴 수도 있는 거, 또 많이 틀리면 더 빨리 배우는데 그걸 틀리면 꼭 잘못된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자꾸 수학이 어려워지고 싫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쉽고 즐겁게 가르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만드는 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네. 잘 써있는 그 책이 왜 그렇게 홀대를 받느냐, 그게 잘 안 알려져서 교과서를 완전히 100% 소화한 다음에 다른 문제집 풀고, 교과서에도 익힘책의 문제까지 들어있는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풀 수 있으면 사실은 어느 궤도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요식행위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심지어는 집에도 안 가져와요. 하나를 더 사야 돼요. 교과서는 한 글자도 빼지 말고 한 문제도 빼지 말고 다 소화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영양소 같은 건데 그건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과서를 푸는 사람만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수학이 특성이 있어요. 그 위계성이. 네. 그러니까 1층을 지어야 2층을 질 수 있지. 점프해서 암만 뛰어난 건축가라도 3층부터 먼저 지을 수가 없어요. 날림으로 1층을 지었다고 치고 그게 올려도 그 날림으로 지은 1층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속성을 갖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쉬운 뿌리부터 단단하게 다지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이 수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새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도 이게 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2층부터 자꾸 짓게 되면은 지을 수도 없지만 결국 부실을 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럴 능력이 되는 애들은 뭐 5학년을 선행해도 좋은데 그냥 그 자체가 먼저 되는 게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숫자도 얼마가 이상이 되면은 한자어의 숫자를 쓰게 돼 있잖아요. 100을 넘어가면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한자어를 어느 정도를 익혀야 되고, 용어부터 따져서 개념 이해력, 수리 계산력,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원리 응용력, 그 다음에 창의사
사고력, 문제 해결력 또 이런 걸 다 아우르게 하는 게 의사소통력이에요. 의사소통력하고 문해력하고 그게 수학에서 다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가 수학에서 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할 때 그게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입학하면은 부모님이 선물로 4가지 사전은 선물을 좀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 4가지는 국어사전, 영어사전, 옥편.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 그다음에 한영사전. 그거를 책상에 가까이 둬야 돼요. 항상 책상에 아니면 그 4사전은 옆에 있게끔 핸드폰 검색하다가 또 다른 걸로 빠질 수도 있고 오늘 뭐를 배웠던 학습일기 이런 걸 한 줄이라도 쓰게 그게 점점 매해가지고 자기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좀 상황에 있고 내가 뭐를 배우고 뭐를 기억하고 그래야만 다음에 여기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응용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버릇을 기르는 기본이 됩니다. 이런 게 아이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도움은 정말 필요할 때만 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모르면 옆에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게 4개의 사전이에요. 그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박사님께서 수학 콘텐츠를 담당하신 수학 도둑이 장장 19년 동안 100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완결이 됐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수학 도둑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학습 만화를 보여줘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 수학 도둑은 봐도 된다 이렇게 다들 추천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읽히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저희 채널에 예전에 수학 만점자 학생이 나왔었는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때 시험 잘 봐서 사달라고 했던 소원 선물이 수학 도둑 세트였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보물처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정말 요즘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초등시기 수학을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아이들의 수학 정서나 실력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학 도둑이 그렇게 인기가 있게 된 주 원인은 사실은 수학 참고서도 아니고 문제집도 아니고 수학을 가까이 하고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집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초점이 비록 만화지만은 스토리가 엮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된 과정이 역사와 어떻게 어울리고 우리 생활과 어떻게 어울리게 돼서 이렇게 발전된 날을 또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애들이 바로 이게 내 앞에 항상 존재하는 문제고 내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이게 그냥 내한테 필수적인 거구나 그걸 느끼게 노력을 했어요. 결국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지 말라. 수 개념하고 도형 개념이 초등학교 90%를 차지하는데 그거를 재미있게 하려니까 거기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또 하나는 수학 도덕을 집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느 학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단계별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수학 도덕 100권 속에서 대강 한 8번을 다시 되풀이게 하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는 물론 수학도둑 같은 책을 잘 활용한 사람이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19년이 흐르는 동안 정말 많은 다양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적인 독자가 혹시 있으셨나요? 세 쌍둥이. 집이 좀 가난해서 학원에도 못 보내고 있던 사람인데 누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떠냐. 애들이 보면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학원도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방치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만났어요. 옛날 거 구구단 몇 개를 체크했더니 쌍둥이가 전부 똑같지 않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구구단은 사람의 몸에서 다리와 같다. 모든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되는 게 그거다. 구단을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냐. 시중에는 자꾸 절대 외우지 마라 이런 소리가 되는데 아마 그거는 원리를 알고 외워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걸로 딱 진단하니까 제일 형이라는 애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내가 조금 하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스피드를 제대로 빠르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우리나라 이때까지 기록을 얘기해 줬어요. 33초였다. 2일부터 9981까지. 했더니 그 막내가 그 다음에 테스트 했더니 28초에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기적 같은 게 일어났어요. 34초에서 33초까지 1초 내리는 한 몇 년을 걸렸는데 이거는 뭐 얘기하자마자 돼서 걔가 그런 영재성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수학도둑 애독자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보고 그렇게 나를 만나서 노하기를 내 몇 번 코치를 했더니 그렇게 28초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법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아주 달라지고 그 어머니는 그냥 감탄하는 게 수학을 저렇게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재미있어 하는 걸 보고 애들한테 제가 서울문화사에 부탁을 편지를 보내게끔 했어요. 그리고 틀린 애들도 40초 내로 해놓으니까 이제 계산이 틀려지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빠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까지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는 고등학교 1학년 애도 계산이 틀린 애들은 구구단이 늦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고쳐줘서 효과를 본 것도 있었어요. 수학도둑 100권 완결되고 나서 이번에 S 수학도둑이라는 후속 책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뭐 새로운 구성들이 많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학도둑에서보다 더 생활에 밀접하고 용어 설명도 추가했고 문제 해결 방법을 응용한 문제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융합시키는 방법 이 부분을 했죠. 문제 유형이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있어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번에는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들이 보는 학습 만화인 줄 알았는데 문제집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는 문제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 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애들이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과 더불어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수학 지도하실 때 실천할 수 있는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서 교과서도 한자도 빼도 없이 아까 얘기했지 익힘책 풀고 채점도 하고 채점을 자기가 하게 되면 오답노트 필요 없어요. 거기서 틀린 원인을 자기가 알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곱셈 구구단을 웬만하면 40초 내에 더 빠른 애들은 30초 단위로 내려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기록은 28초라는 것만. 그거는 자신감하고 관계돼요. 계산이 틀리는 애들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수학 도둑에서 계속 강조한 두 자릿수의 곱셈 쉽게 하는 거. 그러니까 19단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저절로 되게 하게 되면 자신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수학을 생각하는 건데 머릿속에 생각의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자기가 잘 활용이 되고 하나의 서랍장처럼 정리가 잘 돼야 방금만 끄집어내고 또 자기가 새로 배운 거를 다시 정리해서 넣고 어떤 지식이 꼭 단독적으로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거랑 쫙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만의 체계를 세울 수 있어요. 이거는 꼭 뭐 수학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문제집을 진짜 어려운 걸 택하세요. 그게 애들한테 자기가 갈 목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줬다 그래서 그걸 다 지금 풀어야 된다는 그런 임무를 주면 안 돼요. 한 문제 못 풀 수도 있다. 네가 배우는 과정인데 김연아 선수도 엉덩방아 3만 번을 해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틀려봐야 되는 것 때문에 중간에 점수를 매길 필요는 없어요. 중치를 당하면 결국 그 이상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요. 걔는 잘해야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고난도 문제를 자꾸 강요하고 자꾸 풀기를 원하는데 제발 재촉하지 마시고 애들이 단계로 올라가는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믿음을 자꾸 심어주고 격려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박사님의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S 수학도둑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책이라서 저희가 이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아이들한테 어떻게 줄까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